정수의 덧셈. 이전에 정수와 유리수 강의에서 반대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가 양수와 음수라고 했어요. 증가하면 양수, 감소하면 음수로, 이익이면 양수, 손해면 음수로, 오른쪽이 양수이면 왼쪽은 음수와 같이요. 마찬가지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양수, 지면 음수로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기준인 처음 위치에 대하여 4번을 이기면 위로 플러스 4가 되고 2번을 지면 아래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한 비기거나 승패가 같아지면 예를 들어 2번 이기고 2번 지면 처음 위치인 0이 됩니다. 정수의 덧셈을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용하여 설명해 볼게요. 정수의 부호에 따라 다음 4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3판을 이긴 후 다시 2판을 더 이기면 처음 위치보다 5칸 더 높아지게 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5가 됩니다. 먼저 3판을 이긴 후 다시 2판을 지게 되면 처음 위치보다 1칸 더 높아지게 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먼저 3판을 진 후 다시 2판을 이기면 처음 위치보다 1칸 더 낮아지게 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먼저 3판을 진 후 다시 2판을 더 지면 처음 위치보다 5칸 더 낮아지게 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위의 4가지 경우의 수식을 수직선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수직선에서 양수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음수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었죠. 첫째,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원점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3칸을 간 후 다시 오른쪽으로 2칸을 더 가게 되면 결국 오른쪽으로 5칸을 가게 되므로 플러스 5가 됩니다. 둘째,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원점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3칸을 간 후 왼쪽으로 2칸을 가게 되면 결국 오른쪽으로 1칸을 가게 되므로 플러스 1이 됩니다. 셋째,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원점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3칸을 간 후 오른쪽으로 2칸을 가게 되면 결국 왼쪽으로 1칸을 가게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넷째,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원점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3칸을 간 후 다시 왼쪽으로 2칸을 더 가게 되면 결국 왼쪽으로 5칸을 가게 되므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위 4가지의 경우를 공통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2가지로 묶어서 나타내 볼게요. 위의 2가지는 같은 부호 길이의 덧셈, 아래 2가지는 다른 부호 길이의 덧셈으로 분류했어요. 첫째,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5에서 먼저 부호는 더하는 두 수의 부호가 둘 다 양수이므로 결과도 양수가 되고, 또한 더하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과 결과가 같게 됩니다. 둘째,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에서 먼저 부호는 더하는 두 수의 부호가 둘 다 음수이므로 결과도 음수가 되고, 또한 더하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과 결과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부호의 덧셈에서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에서 먼저 부호는 더하는 두 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와 같아서 양수가 되고, 또한 더하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와 결과가 같게 됩니다. 넷째,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에서 먼저 부호는 더하는 두 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와 같아서 음수가 되고, 또한 더하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와 결과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부호의 덧셈에서는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수의 덧셈 원리를 정리해 볼게요. 같은 부호의 덧셈은 두 정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같은 부호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 다른 부호의 덧셈은 두 정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다른 부호는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참고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정수의 덧셈에 대한 몇 가지 예를 풀어볼까요? 첫째,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에서 부호는 두 수의 부호가 같으므로 공통인 부호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의 합은 9이고 따라서 구하는 값은 플러스 9가 됩니다. 둘째,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절대값이 큰 수가 플러스 5이므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의 차는 3이고 따라서 구하는 값은 플러스 3이 됩니다. 셋째,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6에서 절대값이 큰 수가 마이너스 6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의 차는 5이고 따라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넷째,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에서 부호는 두 수의 부호가 같으므로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의 합은 10이고 따라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아래 수직선을 보고 덧셈의 수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을 진행한 후 다시 왼쪽으로 7칸을 진행하여서 결국 원점에서 왼쪽으로 4칸을 이동한 것이므로 따라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음은 유리수의 덧셈 원리를 정리해 볼게요. 유리수도 정수의 덧셈과 같은 계산 방식이에요. 같은 부호의 덧셈은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같은 부호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 다른 부호의 덧셈은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다른 부호는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참고로 분수 더하기 분수에서는 두 분수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통분하여 계산하면 되겠죠. 분수 더하기 소수에서는 먼저 소수를 분수로 고친 후 위에서처럼 통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은 덧셈의 계산 법칙인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덧셈의 교환 법칙에 앞서 고사성어를 이용하여 교환 법칙을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한자조는 아침조이고 한자모는 저물다는 뜻으로 저녁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삼모사 원문의 의미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가 됩니다.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는 중국 송나라 시절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하여 집에서 기르고 있었어요. 저공과 원숭이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저공은 원숭이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원숭이들도 저공을 잘 땄어요. 그러나 원숭이들이 점점 늘어나 먹이를 주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원숭이를 좋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루는 저공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줄이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공이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원숭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는 도토리를 4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왜 아침에 하나가 적냐고 아우성을 쳤어요. 잠시 후 저공이 원숭이에게 그렇다면 아침에 도토리를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아침에 도토리를 많이 받는다는 생각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전체로 보면 7개로 똑같은 양이지만 저공이 이렇게 기발한 발상으로 원숭이들에게 먹이도 줄이고 원만한 관계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삼모사의 원래의 뜻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원숭이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하면 돌발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의 지혜가 돋보이는 우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삼모사라는 고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에 도토리 4개, 저녁에 도토리 3개를 받는 것과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를 받는 것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즉, 4 더하기 3과 3 더하기 4가 같다는 것이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이제 덧셈의 교환 법칙을 정리해 볼게요. 교환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하는 두 수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그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덧셈의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서로 다른 부호이므로 절대값이 큰 수인 5의 부호는 양수이고 절대값이 차는 3이므로 그 결과는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번엔 두 수의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는 서로 다른 부호이므로 절대값이 큰 수인 5의 부호는 양수이고 절대값이 차는 3이므로 그 결과는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결과가 서로 같게 되므로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겠죠. 덧셈의 결합 법칙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서 붙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셋 중에서 두 개를 접착제로 붙이듯이 결합시켜서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세수에 대하여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할 텐데요.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후 마지막 수를 더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후 처음 수를 더한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중괄호로 두 수를 묶은 후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이 되고 2 플러스 6에 마이너스 3을 더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중괄호로 두 수를 묶은 후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고 2 마이너스 5에 플러스 8을 더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세수의 덧셈에서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결과가 서로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덧셈의 결합 법칙을 정리하면 세 수를 더할 때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A와 B를 먼저 계산한 후 C를 더한 값과 B와 C를 먼저 계산한 후 A를 더한 값은 서로 같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괄호란 괄호 안의 값을 먼저 계산하라는 명령 기호이므로 항상 괄호를 먼저 계산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덧셈의 연산만으로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풀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데 왜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모르더라도 덧셈의 연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면 계산의 효율성과 간편성이 커지므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천재 수학자 가우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천재적인 수학자 독일의 가우스는 어려서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가우스가 10살 때의 일입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딜 급하게 다녀와야 했어요. 급한 일이 1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한 선생님은 지금 배우고 있는 덧셈을 이용하여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라는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에 충분히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칠판에 문제를 적고 나서 선생님이 돌아서서 교실을 나가려는 순간에 어린 학생 가우스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다 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학생들은 연습장에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과 같이 문제의 순서대로 덧셈을 하느라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의 연습장에는 정확히 5050이라는 숫자는 적혀 있었지만 계산을 하는 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던 선생님은 가우스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가우스는 자신이 계산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숫자 1과 마지막 숫자 100을 더하면 101이 되고, 두 번째 숫자 2와 99를 더해도 101이 되고, 3과 98의 합도 101, 4와 97의 합도 101이 되므로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하면 더해서 101이 되는 두 쌍의 개수는 모두 50개이므로 그러면 101에 50을 곱하여 5050이 되었습니다. 가우스의 일화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독창적인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창의적인 문제를 많이 푼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덧셈을 하는 기존의 관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나무 자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듯이 다시금 문제를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것이 창의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생각이 한 가지 생기지 않나요? 이 유명한 일화를 소개한 설명에는 정답을 구할 때 101 곱하기 50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덧셈을 처음 배우고 있을 시기에 과연 가우스가 곱하기로 답을 구했을까요? 요즘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면 선행 수업을 하여 미리 곱하기를 공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독일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가우스는 아직 곱셈을 배우지 않아서 곱하기로 계산하지 않고 직접 101을 50번 더해서 5050을 구했을 거예요. 그것도 암산으로요. 그래서 가우스를 일컬어 천재 수학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것이고요. 어린 가우스가 계산한 방식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해 볼게요. 1부터 100까지의 합에서 먼저 교환법칙을 이용하면 더하는 순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1 더하기 100, 더하기 2 더하기 99, 더하기 3 더하기 98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엔 이 수들을 결합법칙을 이용하면 괄호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수의 합이 101이 되도록 괄호로 묶으면 50개의 괄호가 생기게 되고요. 즉, 101을 50번 더하면 됩니다. 같은 수의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가 곱셈이라고 했었죠. 이를 곱셈의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따라서 101 곱하기 50은 5050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겠죠? 특히 색 이상의 수의 덧셈에서 분모가 같은 수가 이웃하여 붙어있지 않거나 자연수의 합이 10이 되는 보수가 이웃하여 붙어있지 않을 때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 유리수의 합에서 분모가 3인 두 수를 이웃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환법칙으로 자리를 바꾸고 분모가 3인 두 수를 결합법칙으로 묶어서 먼저 계산하면 부호가 서로 다르므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와 절대값의 차가 3분의 6이므로 플러스 3분의 6이 되고 약분하여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1의 자리에 숫자 7과 3이 보수이므로 이 두 수를 이웃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환법칙으로 자리를 바꾸고 보수인 두 수를 결합법칙으로 묶어서 먼저 계산하면 부호가 서로 같으므로 절대값의 합인 30의 공통인 부호이므로 플러스 30이 되고 이 플러스 30에 더하기 마이너스 8하면 플러스 22가 됩니다. 만약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푼다면 계산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연산 과정에 실수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죠?